자, 이번 시간에는 실행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내역 부분은, 먼저 이 품목 자체에다가 실행 단가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을 경우에 그 단가를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작성이 되는 형태인데요. 그 실행 단가 부분은 뭐 나중에 실행 내역 관리처 쪽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실행 내역을 작성하려면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 처음 실행했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서 일단 이렇게 도금 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내역 관리 쪽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올 때는 이 내역이 이제 계약 내역에서 불러올 건지, 계약 내역이라는 거는 지금 이 도금 내역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설계 변경 내역에서 가지고 올 건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불러오는데 저는 지금 이제 계약 내역 부분에서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역에 있는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에서 불러올 공사를 선택을 하고 공사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 내역을 불러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불러왔죠. 그러면 작성을 하려면 공사 선택 눌러가지고 이 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은 계약 실행, 뭐 실행 슬러시 정산, 계약 슬러시 정산, 뭐 계약 내역, 실행 내역, 정산 내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상에 보여지게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계약 실행을 하게 되면 계약 슬러시 실행을 하게 되면 위에 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계약본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실행 내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각 공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각 공종마다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거는 지금 계약 실행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계약본이고 아래쪽에 나오는 거는 실행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가를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는 1위 대가예요. 1위 대가. 1위 대가일 경우에는 여기서 단가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단가 자체를 직접 입력을 하시려면 사용자 단가 적용이라는 내용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직접 단가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사용자 단가 적용이라는 거는 이 1위 대가의 세부 내역서가 필요 없을 경우에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이 항목 자체의 실행 단가를 직접 입력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 1위 대가 자체의 실행 내역 부분을 별도로 작성을 하려면 이 항목 자체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건 체크 꺼놓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요게 지금 이제 전체 품목이라고 해서 지금 요 품목군 자체에 이렇게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요 내역서 자체는 지금 전체 품목군 2011년 3분기 하반기 실적 공사비 포함이라는 요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 자체에다가 실행 내역 부분을 이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이 1위 대가에 대한 실행 내역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 1위 대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도금 내역 작성했을 때 적용됐던 1위 대가예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실행 내역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요 실행으로 넘어왔어요. 실행으로 넘어왔고 지금 현재 선택한 요 1위 대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세부 내역들이 원도금 내역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항목들 있죠. 단가들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바로 직접 수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항목 자체가 다른 품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항목을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선택한 명세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변경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바로 적용이 돼요. 만약에 이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무실용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단가 부분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직접 바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직접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실행 내역 화면이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한 단가는 실행 단가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지금 전체 품목으로 해놔가지고요. 이 항목 자체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 항목 자체가 이제 계산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용 품목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바뀌는 거죠. 지금 요거는 제가 여기 실행 부분을 전체 품목에다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 품목에게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12개월짜리 원 내역을 보면은 원 도급 내역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 실행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 1위 대가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위 대가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부분을 눌러서 원 내역 거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품목을 변경하고 단가를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돼요.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 정산 부분 누르면 요 실행 1위 대가의 명세를 정산 1위 대가로 이동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행 내역에 있는 1위 대가 세부 내역을 정산 부분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정산 부분도 이해하신 다음에 아는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1위 대가일 경우에 세부 내역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품목인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재료비 단가 있죠. 단가 부분을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단가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력한 단가가 실행 단가면 실행 단가로 놓고 닫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항목들 있죠. 이런 항목들 들어가 보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료집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품목이니까 자료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행 단가라는 내용이 직접 이렇게 자료집 추가를 해가지고 실행 단가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놨다. 여기에다가 실행 단가 부분을 입력을 해놨다면 여기서 따로 이렇게 단가를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실행 단가집이 있다면은 그냥 여기 실행 내역 이 화면에 와가지고 계산을 눌러서 계산만 한번 해주게 되면 자료집에 있는 실행 단가라는 그 단가집을 찾아서 있을 경우에 그 단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항목들 자체에 실행 단가 부분을 여기 사용 품목이나 전체 품목에서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는 따로 이렇게 단가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계약 슬러시 실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분하고 실행분하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고요. 우측편에 실행 부분만 쭉 이제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실행 내역이라는 탭이 있어요. 라디오 버튼. 실행 내역 요금을 눌러가지고 이 자체에서 이제 여기서 단가를 쭉 입력을 하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산 내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산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여기다가 정산 부분에 대한 단가를 직접 여기다가 태핑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1위 대가 부분 있죠? 1위 대가 부분. 단가 변경을 할 때 이런 1위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단가 적용 요걸 체크해 놔놓고요. 여기다가 직접 단가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항목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 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 계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실행 내역 부분은 끝이 나요. 자, 그리고 실행 내역에서는 출력물이 이제 종류가 조금 틀려지는 게 여기서 선택을 어떤 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자, 일단 요거 계산이 끝나면요. 저렇게 계산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계약 슬러시 실행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인쇄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 대비 실행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 슬러시 실행해가지고 계약분 나오고요. 자, 이거 잠깐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약분에 대해 가지고 실행 들어가는 부분. 위에 거는 계약분이고 밑 아래쪽에 거는 실행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력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아까 변경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계약분은 이렇게 있고 실행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측편에 증감해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출력물 자체는 계약 실행 요거를 선택을 했으면은 을지 자체가 계약 실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부분만 보겠다. 그러면 계약 내역 요거만 선택을 해서 인쇄 들어가시면 돼요. 실행 내용만 보겠다. 그러면 실행 내역서 자체를 일반 내역서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역서처럼. 그 다음에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요. 실행 정산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실행 정산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력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는 내역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요 내용은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원하는 형태대로 선택을 해놓고 내역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만약에 실행 내역이 이 상태에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실행 단가를 쭉 입력해가지고 작성을 한 후에 계약 대비 실행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인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일단 계산을 먼저 한번 해가지고요.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인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괄 인쇄하는 부분은 내가 필요한 항목들 원가 계산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원가 계산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등록. 갑지 부분, 직계표 부분이죠. 필요하시면 등록하시면 되고 을지 부분 필요하시면 등록하면 되고 근데 요거는 갑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출력물에서는 요거 포함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가하고 내역서 갑지 직계표 부분 이렇게 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하면 을지 내용까지 다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출력물 자체는 여기 아래쪽에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요런 출력물도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일괄 등록으로 시킨 거는 일괄 인쇄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엑셀 변화는 마찬가지 엑셀로 가서 엑셀 쪽에서 이제 필요한 항목 엑셀로 보내는 거는 역순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일반 원가 계산서, 내역서 이제 직계표 부분, 그 다음에 을지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을지부터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직계표 추가하고 원가 계산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하셔야만 일괄 변환을 했을 때 수식이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행 내역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네, 이상으로 실행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